감정 노동은 공감의 문제다. 같은 노동자로서의 어떤 공감대가 전혀 없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 노동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감대가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돌꽃노동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노무사 일을 하고 있는 김유경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센터랑 인연을 맺은 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감정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 사업을 같이 하는 계기로 일을 같이 하게 됐고, 지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정노동 관련된 그 일들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노무사로서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로서 한 10년 넘게 취재 활동을 하다가 노동조합 관련된 그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조 지부장으로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노동법을 많이 뒤적뒤적 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고 이제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하고 노무사 합격을 해서 지금 노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된 관련된 네. 키워드를 뽑을 캡슐을 준비했는데 제 인형 안에 캡슐이 있습니다. 여기 있나요? 네. 어머. 그렇군요. 재밌네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노무사의 일. 노무사라는 직업이 아직도 좀 사회에서는 생소한 직업인가 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막 노동법 강의할 때도 노무사가 무슨 직업일까요? 그러면 다들 이제 이렇게 하세요. 보통 노무사가 많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면 그 억울한 분이 노무사를 찾아와서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법률적으로 도와드리는 걸 한다거나 돈을 떼었다. 말하자면 임금을 떼었다. 그러니까 임금체불 사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노동조합을 자문하는 활동, 감정노동이랄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비정규직 문제 아니면은 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이 굉장히 한계가 많구나.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별로 전문가로서 해드릴 말이 없구나. 내지는 같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오셨는데 막 따져봐도 이분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좀 힘들거나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분에게 뭔가 그 길을 좀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러저러해서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실 게 없습니다 라든가 그런 답을 할 때는 굉장히 좀 힘들고요.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같이 뭔가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법률 대응을 하고 이분이 원했던 결론 내지는 조금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어떤 사례를 하나 만든다거나 법률적인 그랬을 때 당연히 제일 보람을 느끼고요. 현실적 고충과 조언이라고 돼 있네요. 네. 사실은 노무사도 감정노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노동청에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회사랑도 싸워보고 뭐 노조에도 찾아가고 이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저희 사무실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처음에 오실 때부터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무사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감정노동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그게 이해가 되죠. 예. 예를 들어 내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뭐 회사가 이제 너는 프리랜서야라고 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근거로 삼아서 나 업무 중단할래 라고 할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안 해준다는 거죠. 사실 해줘도 되는데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렇게 프리랜서를 위장해 놓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그런 측면에서도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거죠. 1단계로 통과해야 되는 허들이 뭐냐면 내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노동자다라는 거를 일단 증명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일단 그렇게 회사가 계속 프리랜서를 위장하는 이유가 노동관계법에 있는 것들을 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1단계를 깨기 위해서 노무사를 찾아와서 같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싸우는 거죠. 직장 갑질.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만들어진 게 2019년 7월이라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법적 정의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냥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어떤 행위가 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행위가 있다면 그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겠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소의 상식대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폭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업무 배제, 따돌림, 성희롱, 뒷담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권고사직 당하다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당하면서 이제 결국은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퇴사 이후에 못 받게 만드는 회사의 괴롭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한 이후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죠. 본인이 사직서 쓰고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이직 사유 안에다가 자진 퇴사라고 적는 거죠, 일부러. 이분은 권고사직 당했는데. 벌써 4년 전인데 2017년 11월 1일 날 직장 갑질 일부는 스타트를 했고,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일들 혹은 갑질들을 좀 제보받는 일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을 열자. 여기에는 한 140명 정도 되는 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재능 기부 형태로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채팅하는 당번도 하고요. 뭔가 언론 대응할 수 있는 보고서나 보도자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무료 봉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4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채팅방은 뜨겁고 후원도 많이 이제 해주고 이렇게 됐죠.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면 근로기준법 적용 시행령을 당장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분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그럼 우리는 보통 노동위원회라는 데 가서 싸우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60일 정도면 해결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신 분이 부당하게 잘리면 해고의 부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도 없어요.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거의 뭐 없는 존재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법의 영역에서는. 오늘 당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갑질. KTX에서 일했던 여승무원분께서 고객 갑질로 인한 정신질환이 생기셨고, 그걸로 인해서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거든요. KTX에 승차를 하는 사람은 티켓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만큼이나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할 때 그래서 뭔가 하대해도 좋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 고객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심리에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으라고 준다거나 쓰레기 봉투를 던진다거나, 환자들로부터 겪는 뭐 폭언이랄지 아니면은 뭐 성희롱이 많이 수반됐었던 것 같고요. 진상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시대에 뭐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전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한 발짝. 당연히 기존에 해왔던 비전형 노동자들 혹은 노동조합에 관련된 활동들을 당연히 더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인식은 조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뭐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고자 한다라는 문의가 계속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수위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무사로서 계속 감정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업종의 그 노동자들을 더 만나보는 게 일단 작은 희망사항입니다. 모든 이제 책임의 원인을 본인에게 돌리는 상황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법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나만 혼자 이렇게 덜 떨어지고 부적응자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회사 내에 없다고 한다면은 감정노동센터가 됐든 아니면 직장갑질 119가 됐든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호가 왔을 때 너무 늦지 않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